여러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스포츠 경기장에서 터진 환호성. 그런데 가장 큰 환호를 받은 건 개최국 중국이 아닌 한국 선수단이었습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나라가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를 신경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클라우디아 발터입니다. 독일의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48세의 교수죠. 평소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했던 제가 이번 하얼빈 아시안게임을 직접 보기 위해 중국을 찾았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중국의 놀라운 성장이 궁금했고 이번 아시안게임이 좋은 기회라 생각했죠. 저는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하얼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5천년 문명의 중심지,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나라. 독일의 역사학 교수로서 중국의 눈부신 성장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죠. 이제 중국은 달라졌을 거예요. 유럽의 어느 도시 못지않은 세련됨을 보게 되겠죠. 비행기에서 내리며 혼잡한 입국장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대에서 마주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빨리빨리. 심사관은 영어로 된 제 서류를 힐끗 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죠. 독일어는 물론이고 영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로 서류를 내밀었고 심사관은 마치 귀찮다는 듯이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 대표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 심사대에서 들려온 밝고 친절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죠. 한국 선수단이 입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사관들은 환한 미소와 함께 영어로 인사를 건네고 있었고 입국 수속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수화물을 찾으며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 중국이 더 큰 나라이고 더 오랜 역사를 가졌는데 말이죠. 이런 의문을 안고 호텔로 향했지만 충격은 계속되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본 도시의 모습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이고. 택시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전동 바이크 한 대가 갑자기 차선을 가로질러 달렸기 때문입니다. 신호등은 있으나 많아였고 차들은 아무데나 끼어들기 일쑤였습니다. 도로변에서는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아무렇지 않게 침을 뱉었고 그 옆으로는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죠. 지하철역 앞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새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 눈에 들어온 건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한국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스크를 쓴 채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이런 모습을 보니 아까 공항에서의 장면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야경과는 달리 거리의 모습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이었죠. 도대체 왜일까? 저는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왜 세계 최대 시장을 가진 나라가, 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토록 다른 걸까요? 인구도 적고 영토도 작은 나라인데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개막하는 아시안게임에서는 또 어떤 차이를 발견하게 될지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얼빈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열리는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웅장한 건물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기대감에 부풀었죠. 여기서라면 중국의 진정한 저력을 볼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되고 중국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수천 명의 공연자들이 완벽한 군무를 선보였고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레이저쇼와 함께 중국의 5천년 역사가 화려하게 재현되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게 중국의 진정한 모습이구나. 하지만 제 생각은 곧 깨졌습니다. 각국 선수단이 입장하는 순서가 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평범한 박수를 받았지만 한국 선수단이 등장하자 경기장이 들썩이기 시작했죠. 대단한데요? 한국 선수들입니다. 미국인 기자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K-팝 스타들처럼 잘생기고 예쁜 선수들이네요. 역시 문화 강국 한국다워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의 중국 기자는 연신 한국 선수들 사진 좀 찍어야겠다며 분주하게 움직였죠. 심지어 일부 관중들은 한국 선수단을 향해 한국어로 사랑해요 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주최국은 중국인데 왜 한국이 이토록 주목받는 걸까요? 게다가 중국 관중들조차 한국에 열광하는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옆자리에 독일 기자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문화를 리드하는 건 이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독일에서도 한국 문화가 대세예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봤던 장면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는 걸까요? 중국은 더 크고 더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말이죠. 개막식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기사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한국 가수의 노래였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기는 분명 중국인데 왜 한국의 존재감이 이토록 강한 걸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리우장 교수를 만났습니다. 내일 있을 인터뷰를 위해 약속을 잡으러 온 참이었죠. 그의 자신만만한 표정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중국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리고 세계는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하얼빈 체육대학의 리우 장 교수와의 만남을 위해 대학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중국의 스포츠 역사를 연구하는 리우 교수를 만나면 제 의문이 조금은 해소될 것 같았죠. 리우 교수의 연구실은 웅장했습니다. 벽면 가득 중국의 스포츠 영광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올림픽 메달과 트로피들이 진열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중국은 이제 세계를 리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우 교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GDP도 미국 다음이고 인구도 세계 최대죠. 곧 미국과 유럽을 모두 뛰어넘을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제가 어제 개막식에서 보니까 한국 선수단이 더 큰 환호를 받던데요? 순간 리우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단순히 K-팝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죠.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조금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우리 중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진 문명 국가예요. 언젠가는 모두가 중국을 우러러 볼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연구실 창밖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TV를 켜보니 쇼트트랙 경기가 진행 중이었죠.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순간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실력 차이였어. 판정 시비도 없이 깨끗하게 이겼잖아. 다른 학생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도 저렇게 실력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리우 교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서구화되어서 그래요. 곧 달라질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선수의 경기 매너와 실력을 인정하고 있었죠. 심판 판정에 항의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모습, 승리 후에도 상대 선수를 배려하는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는 길에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죠.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진정한 강국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학생의 솔직한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니. 중국의 자부심과 현실 사이에는 생각보다 더 큰 간극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캠퍼스를 나오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리우 교수의 자부심 가득한 말과 젊은 학생의 솔직한 고백 사이에서 중국의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죠.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된 걸까요? 경기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지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회 중간에 있던 휴식 시간을 이용해 저는 하얼빈 시내 관광에 나섰습니다. 5,000년 문명의 도시가 현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죠. 중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문화유산들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로 나온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로 위로는 오토바이들이 인도를 아무렇게나 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건너고 있었죠. 위험해요. 누군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서자 더 심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온 기름때가 도로에 흥건했고 쓰레기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죠. 또다시 들리는 침 뱉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정말 세계 2위 경제대국의 모습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도로 건너편의 한국문화원이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에서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고 한복 체험관에는 긴 줄이 이어져 있었죠.
K-팝 댄스를 배우는 교실에서는 젊은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문화원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방문객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며 한국 문화를 설명하고 있었죠. 영어는 물론 중국어, 심지어 아랍어로도 소통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문화원을 구경하던 프랑스 관광객이 제게 물었습니다. 작은 나라인데 문화적 영향력이 너무 대단해요. 우리 딸은 K-팝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거리로 다시 나왔을 때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한국 화장품 가게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죠. 한국 제품이 비싸도 믿을 수 있잖아. 품질도 좋고.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간판들 사이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분명 발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해 보였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한 카페에 들러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현실이 보였죠. 왜 중국은 이토록 겉과 속이 다른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신뢰를 얻게 된 걸까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문화 강국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진정성에서 시작되는 것 같았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친 한 광고판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익스피리언스 릴르 컬처라는 문구 아래 한국 관광 광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저는 방 안에 TV를 켰습니다. 피곤한 하루였지만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죠.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중국 국영 방송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국은 세계 최고입니다. 아나운서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하얼빈 아시안게임은 중국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화면에는 웅장한 경기장 시설과 메달 순위표가 번갈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채널을 돌리다 CNN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의 진정한 승자는 한국입니다. 기자가 말했죠. 메달 순위와는 별개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놀랍습니다. 경기장 곳곳에서 한국 음악이 들리고 선수들은 한국 제품을 사용하며 관중들은 한국 선수들을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있죠. BBC 채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 K-팝, 한국 드라마, 그리고 이제는 스포츠까지.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은 대회를 보는데 이렇게나 다른 시각이 있다니요. 중국은 자신들의 위대함을 외치고 있지만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독일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클라우디야, 거기서 한국 선수들 못 봤어? 우리 딸이 한국 쇼트트랙 영상을 보고 싶어 해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독일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졌나요? 창밖을 바라보니 하얼빈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죠. 그들 중 상당수가 한국 브랜드의 옷을 입고 한국 제품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이란 무엇일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죠.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 그것이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은 아닐까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세계와 소통하고 있었죠. 그리고 세계는 그것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노트북을 켜고 내일 있을 리우 교수와의 마지막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 근처의 대형 쇼핑몰을 찾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죠.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라는 중국의 쇼핑몰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장식된 쇼핑몰 입구를 들어서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1층은 명품관이었죠.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유럽의 브랜드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2층에 올라가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화장품 특별전이라는 대형 배너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긴 줄이 이어져 있었죠.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한국 제품 맞아요? 한 고객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는 정품만 취급해요. 직원이 자신 있게 답했죠. 그 옆에서는 중국 브랜드 화장품 코너가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니 전자제품 매장이 있었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매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중국 브랜드 매장은 한산했죠. 저는 궁금해져서 한 고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중국 브랜드는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격은 싸지만 신뢰하기 어려워요. 한국이나 미국 제품이 더 안전하죠. 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매장을 돌아보던 중 한 젊은 부부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냉장고 한국 제품으로 살까? 비싸도 오래 쓸 수 있잖아. 응, 우리 부모님도 한국 제품 쓰시는데 고장 한 번 없었대. 푸드코트에서 점심을 먹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며 엄청난 양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국 소비자들은 자국 제품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았죠. 문득 독일의 제품들이 떠올랐습니다. 독일 제품하면 품질과 신뢰가 떠오르죠. 한국도 이제 그런 위치에 올랐나 봅니다. 반면 중국은 아직 그 단계까지 오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쇼핑몰을 나서며 마주친 대형 광고판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문구가 자신감 있게 쓰여 있었죠. 그 옆에 중국 제품 광고는 치퍼 프라이스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신뢰의 문제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경제 규모는 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다시 리우 교수의 연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와 나눌 마지막 대화가 기다리고 있었죠. 대회 마지막 날 리우 교수의 연구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며칠 사이 제가 본 것들에 대해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연구실 문을 열자 리우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우 교수님, 중국은 정말 세계가 신뢰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우 교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클라우디아 교수, 당신의 질문이 며칠 동안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크고 강합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얻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리우 교수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겸손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을 보세요. 그들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신뢰를 쌓아왔죠. 창 밖으로는 한국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들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리우 교수가 말을 이었죠. 규율, 예의,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한국이 세계의 인정을 받는 이유가 보이더군요. 교수님의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리우 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세계 최고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신뢰입니다. 리우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세계가 신뢰합니다. 그들의 제품, 문화, 스포츠, 모든 면에서 신뢰를 받고 있죠.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연구실 벽에 걸린 중국의 스포츠 영광을 담은 사진들을 바라보며 리우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메달 숫자에만 집착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대국은 숫자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밖에서 들려오는 환호성에 우리는 잠시 대화를 멈췄습니다. 또 다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나 봅니다. 보세요, 리우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 환호성은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저건 신뢰와 존경의 표현이죠. 연구실을 나서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은 단순히 크기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신뢰였죠. 한국은 그 신뢰를 쌓아왔고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하얼빈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동안의 경험이 제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죠. 중국은 거대하다. 하지만 크기만으로는 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중국이 세계를 이끌 것이라 믿었던 제 생각이 부끄러워졌죠. 공항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제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혼잡한 교통, 불친절한 서비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무질서한 모습들. 중국은 분명 성장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한국 대표단의 모습. 그들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감 넘치게 공항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환영하는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죠. 문득 대회 기간 중 만났던 한 한국 선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배워서 강해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의 말이 이제야 깊이 이해되었습니다. 한국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죠. 국제 무대에서 환영받고 기술과 문화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대표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서 미래가 보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시대구나.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 질문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룬 눈부신 성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이 이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창밖으로 하얼빈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진정 한국의 시대가 왔다고요. 크기가 아닌 신뢰로, 힘이 아닌 영향력으로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된 것이죠.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우리는 이곳에서 거대한 나라와 신뢰받는 나라의 차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강대국은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존경하는 나라는 힘이 아니라 가치로 인정받는 법이죠.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